소니 진짜 고군분투한다 소니. 페널티킥! 아 진짜 씨, 보기 힘들다. 아 심판이 깔끔하게 잘 보시네요. 손흥민이 안 차고 황희찬이 찹니다. 그렇지. 아씨. 어우. 야 이렇게 또 연장 갑니다. 아. 이찬. 이거 오, 파울이다. 찍어야지, 이거 파울이에요. 찍어야지. 자 소니. 이강인도 때릴 수 있지만 각도상은 오른발이 더 열려 있긴 합니다. 자 손흥민. 손흥민. 야 이게 월클이지. 야 진짜 미쳤다. 역사적인 골을 터뜨리는 손흥민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손흥민. 씨. 네, 대한민국과 호주의 8강전 전반전이 막 끝났고요. 아쉽게 우리가 굿인에게 42분 전반 종료 직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 골을 먹어서 1대0으로 뒤진 채 지금 후반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골을 넣었지만 살짝 옵사이드 판정이 나면서 일단 뭐 취소가 됐고요. 그 장면 외에는 그러니까 오피셜 기록으로 슈팅이 하나도 없습니다. 슈팅 숫자가 무려 호주 6, 우리 0입니다. 6대 0이에요. 호주는 이제 그 6개 슈팅 중에서 유슈팅 2개 만들었고 그 중에 하나가 골이 되면서 좀 앞서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은 좀 더 오래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뭐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상대 박스 안쪽 박스 근처 접근이 어려웠어요. 점유율 우리가 7대 3이거든요. 그런데 슈팅이 안개라는 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보셨다시피 호주의 수비 블록이 굉장히 견고하고 네. 서둘지 않는 경기 운영을 하면서 볼을 좀 따내기보다, 그러니까 볼을 굳이 오래 가지고 있어야만 사실 최선이 아니라는 게 현대 축구에서 계속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볼이 없을 때도 굉장히 침착하게 자기들 할 거 하면서 우리 범실 유도해내고 그러면서 주도권을 가져가서 어쨌든 골을 만들어낸 거죠. 저는 중앙을 우리가 너무 텅 비워놓고 뛰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저도 늘 그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전 앞두고도 3명의 미드필더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번 경기에도 뭐 손흥민 선수를 미드필더로 보면 뭐 3명의 미드필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쉽네요. 네. 프리뷰 때 말씀드렸지만 이 팀에서 핵심은 이제 바쿠스가 이제 축을 잡아주고 그 네. 앞에서 어바인하고 맥컬프가 공격으로 올라가주면서 상당히 기본적으로는 수비적인 보호를 잘하지만 공격으로 나갈 때 출발점 역할을 잘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센터백에서 시작되는 이 롱패스. 네. 그래서 이제 이 센터백들을 일단 좀 압박을 해서 범실을 유도하면서 결국 센터백과 이 미드필드 간의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요 부분이 중요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갔습니다. 여기에 박용우나 황인범 선수를 놨지만 사실상 우리 손흥민 선수 뭐 프리롤이라고 합니다만 사이드로 많이 좀 이렇게 지원 나갔었고, 네. 우리 이강인 선수도 중앙으로 좀 덜 들어왔죠. 이게 이상적인 움직임으로 그러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하고 숫자 싸움의 중원에서 그냥 밀리면서 사우디전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뭐 공격적으로 전혀 뭐 나아지지 않은 모습. 조규성 선수를 넣었지만 어쨌든 조규성 선수에게 볼 투입 자체가 되질 않는 경기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좋았던 게 김영권의 스루패스. 네, 황희찬에게 네. 연결하는 진짜 킬패스 한 번에 4명을 벗겨버리는 패스였죠. 그렇죠. 네. 이강인이 들어오면서 반대쪽으로 전환했던 패스, 몹사이드로 골 취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패스의 길이가 길고 움직이는 선수들을 향해서 찔러주는 시도 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70%의 볼 점유율이 경기 지배력으로 치환이 되지 않는 굉장히 좀 뭐랄까 비효율적인 비경제적인 축구를 좀 했기 때문에 분명히 후반전에 교정이 필요하고, 그나마 클린스만호가 어쨌든 최근에 교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변화를 준 것이 그나마 좀 성과를 좀 냈었기 때문에 후반의 변화가 좀 많이 좀 중요해 보이는 부분이 좀 있고요. 후반 시작하자마자 교체를 할지는 사실 좀 저는 의문이거든요. 네. 네. 그래도 그나마 좀 우리가 노려볼 만한 부분은 수타가 어쨌든 경고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기능을 고장내지도 못했고 우리가 잘하는 걸 시도했지만 그게 잘 풀리지 않으면서 좀 롱볼 축구를 많이 좀 구사해야 했었던 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해 보이고, 저는 일단 뭐 손흥민 선수를 좀 살리는 축구를 해야 되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에게 자유와 어떤 좀 리더십을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전술적으로 이 선수가 보호를 못 받고 계속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는 것을 좀 방치하는 것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황희찬을 톱으로 세우고 손흥민 사이드로 빼고 중앙에 미드필더 한 명을 더 넣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기겠죠? 이기겠죠? 네. 필승입니다. 필승! 자, 90분이 끝이 났고 우리가 90분 때까지 슈팅이 2개 나왔고요. 아무튼 추가 시간에 손흥민 선수가 PK를 얻어내면서 이거를 황희찬 선수가 세려놓고 연장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진짜 축구 보기 너무 힘듭니다. 네. 클린스만 감독한테 한마디 하시죠. 아니 근데 교체도 상당히 좀 의구심이 나는 교체들이 많이 있었고 골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끌어올리지도 못했고 상대가 수비를 강화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처가 좀 미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마무리가 부족했는데 굉장히 좀 운이 따랐다고 하기엔 우리 선수들의 노력이 너무도 눈물겨웠지만 어쨌든 경기를 연장전까지 끌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냥 약간 희망 담아서 네. 김태환 자리 차라리 그렇죠. 예. 양현주를 넣으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 되게 우리가 생각했던 행복 회로대로 흘러가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어쨌든 1대1 됐고 이거 호주 입장에서 더 맥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연장전 어떻게 될지.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꾸역승의 꾸역스만. 네, 2023 아시안컵 와! 우리가 네. 올라갔습니다. 아. 4강을 갑니다. 자, 미친 경기고요. 네. 그러니까 자, 감독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감독이 딱히 손을 쓰지 않아도 손이 손을 씁니다. 손흥민 선수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아, 손을 쓰긴 하네요. 네.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PK를 만들어서 그걸 또 황희찬 선수가 성공을 시키면서 연장전에 돌입을 했고 연장 전반 13분이죠. 네. 정말 저 각도에서 저거를 특히 이날 그 라이언 골키퍼가 거의 야신 모드였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프리킥 한 방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2년 월드컵 최종 예선 때 잉글랜드가 그리스전에서 그 본선 가는 골을 베컴이 그렇게 프리킥을 넣었잖아요. 거의 그런 느낌의 정말 감동적인 그런 득점이 아니었나. 네. 참 정말 클래스가 다릅니다. 네. 월클이 왜 월클인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약간 바꿔 생각하면 네. 나 진짜 손흥민 선수도 손흥민 선수지만 클린스만 감독도 진짜 난 놈인가? 된 놈들. 그렇죠. 어쨌든 뭐 감독의 성과 책임도 감독이 져야 되지만 네. 성과에 대해서도 감독이 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다만 뭐 경기 운영 과정이나 전술적인 부분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또 상대 분석이나 상대 대응에 대한 아쉬움은 지금 한두 경기가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나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지만 어쨌든 뭐 그 교체라든가 어떤 그 전술 변화를 통해서 상대 분위기를 좀 끊어준 거 그리고 무엇보다 호주가 선수 교체를 통해서 약간 자멸한 느낌도 있고요. 그 중앙의 쓰리미들이 굉장히 탄탄하고 수비 라인 간격 유지가 잘 돼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후반 그때가 70분이니까 25분에 네. 갑자기 그 쓰리미들 2명을 빼면서 음. 우리한테 좀 숨통이 튀었고 거기서 우리가 좀 기회를 좀 만들지 않았나. 아무튼 연장전은 정말 역대급 연장전이었던 것 같아요. 90분 동안 슈팅을 2번밖에 못했는데 연장전 들어가지고 슈팅을 몇 개나 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완전히 네. 상대를 압도하면서 물론 퇴장자가 나왔지만 퇴장은 우리가 앞서간 뒤에 나온 거니까 결국 슈팅 숫자가 13대 12로 끝났네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연장에만 슈팅 10개 때린 겁니다. 네. 진짜 쏟아 부었습니다, 진짜. 손흥민 선수가 한국 축구에서 갖는 의미를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직접 페널티킥을 만들어냈고 네. 그리고 그 페널티킥 물론 황희찬 선수가 마무리했지만 네. 프리킥. 세피스도 물론 감독의 영역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선수들 개인의 능력에 많이 의존하는 축구가 여전히 계속이 되고 있고 특히 전술적인 어떤 스타팅 라인업도 그렇고 뭐 전술 변화 주는 과정도 그렇고 좀 상대의 어떤 스타일이나 경기 방향하고 좀 맞지 않는 좀 어디든 낭비되는 선수가 있는 구성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경기가 풀리지 않아서 결국에는 후반 들어서 이강인도 자기 위치 벗어나가지고 막 이동하기 시작하고 네. 손흥민 선수도 위치 바꾸고 황희찬도 사이드에 있다 중앙으로 올라오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선수들이 스스로 해답을 찾아내게 하는 초등학교 때 보물찾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느낌으로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필드골이 없다는 거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코칭 스태프의 노력에도 필요하지 않나.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정점에서 모든 걸 듣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클린스만 감독님. 경기 중에 정원판에 얼굴 잡힐 때마다 이렇게 좀 씩 웃지 마시고 경기 상황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더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어쨌든 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과가 난 팀의 감독은 까방권이 당연히 주어져야 됩니다. 그럼요. 네. 뭐
어떻게 해서든 간에 뭐 설령 감독이 흐름상도 그러진 않았지만 설령 아무것도 안 하고 불성실하게 막 뭐 했다 하더라도 그 팀이 뭐 성과가 나게 되면 뭐 할 말은 많지만 일단은 뭐 감독이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 성과가 안 날 수도 있으니 라는 말로 우리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오늘의 또 다른 발견은 양현준 선수입니다. 네. 이번 대회 첫 출전인데 그래도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 상당히 많은 선수들을 데리고 갔는데 너무 제한된 선수들만 썼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을 믿지 않는다는 사인을 많이 보내줬는데 오늘 교체로 투입된 선수들 활약이 괜찮았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 또 이제 선수 교체도 기가 막히게 하는 건가라는 생각. 이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도 보면 조별리그 3라운드 때, 또 16강 때 좀 그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그 26명인데 사실 26명 중에서 추가된 거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그 필드 플레이 2명 빼고 골키퍼 2명 빼고 다 뛰었거든요. 우리는 안 뛴 선수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좀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또 간만에 기회를 얻은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좀 보내줘가지고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호주전 열심히 같이 여러분과 함께 입중계했고요. 네, 우리 다음 상대는 요르단입니다. 네.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사실 질 뻔했던 팀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르단이 키르기즈스탄을 1대0으로 잡고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번 대회 승리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바레인전 한 번 이기고 그 뒤에 지금 4연 무예요. 요르단전, 말레이시아전, 사우디전, 이번 호주전까지 공식 기록 무입니다. 연장전에서 90분 무. 90분. 90분 무입니다. 네. 그 A매치 승부패 따릴 때 90분. 네. 그래서 그 90분 안에 승부를 못 가렸다는 것은 우리 팀이 어쨌든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거니까 많이 개선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조별리그 2차전 만났을 때도 우리가 그 추가 시간에 상대 자책골 만들어가지고 간신히 이기고 간신히 비겼기 때문에 결코 얕볼 수 없는 상대다. 게다가 우리는 김민재 선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까 말씀드리면 7일 00시니까 6일 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6일 밤. 네. 6일 밤 화요일에 수요일 넘어가는 그 밤 12시에 하니까요. 그때도 같이 와서 봐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참 대진운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이면 이번 우리 대표팀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팀이고 또 요르단도 끈적하니까 게다가 김민재가 없습니다. 김민재가 경고누죠. 굉장히 좀 별거 아닌 상황이었는데 주심이 이날 카드 안 주는데 그건 좀 김민재가 없이 치러야 돼서 뭐 김영권 정승현 조합이든 아니면 3백이 됐든 우리 대표팀에게는 굉장히 큰 위험 상황이다. 긍정적으로 보면 결승전에 김민재 선수가 팔팔하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8강전 끝났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갖고 있던 옐로 카드 한 장은 다 이제 말소가 됐습니다. 네. 4강전부터는 그 카드 누적 부담 없이 뛸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상황에서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대회 초반에 제가 선수들 몸이 많이 무거워 보인다고 했었는데 점점 체력 훈련을 그래도 대회 초반까지 하면서 좀 긴 여정을 준비를 했다라는 말에 설득력이 실리는 오늘 연장전 때 호주 선수들에 비해서 우리 선수들이 휴식을 훨씬 못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뛰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좀 감독의 어그로를 선수들이 극복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 다음 경기에서는 좀 극장골 나고 재미는 있는데요. 좀 편하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요. 4강 갔으니까 2강 가는 거 결승 가고 2강 가는 거 우승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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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선수들 정말 고생 많았고 특히 손흥민 선수에게 여러분 자기 전에 한국 축구 좋아하신다면 절 한번 드리고 기도 한번 하시고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무은 장고를. 자, 오늘 후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